뭐 몇 초도 안 되는데 10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수요가 늘어났다의 느낌보다는 좀 판이 엎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 그 정도로. AI를 안 쓰면 제작이 안 된다. 그게 되게 잘 나왔어요. 이게 용인데 또 수묵화 질감의 용이어야 되고 수묵화 세상에 들어간. 근데 그런 거를 2%를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서 이제 컨펌이 되고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꼼수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예산으로 했다라는 인식이 엄청 강해요. AI 작업. 근데 사실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 더 많거든요. 있잖아요. 네. 아, 네. 저는 AI를 기반으로 이제 뮤직비디오의 후반 작업, VFX라고 하는데 이 VFX 작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VFX뿐만 아니라 광고 비주얼이나 브랜드 프로모션 필름 이런 것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나 비주얼의 전반적인 작업을 AI 기반으로 하는 오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팀이 있으시지 않나요? 네, 맞아요. 팀 이름도 있으신가요? 아, 네. 올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팀인데요. 이게 올로이드라고 하는 조형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정육면체 같은 거예요. 네네. 올로이드라고 하는 근데 이제 거기서 따온 이름이고 저희는 이제 영상 전공자들이 모인 팀은 아니고 그냥 각자 저 말고는 다 이제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네, 본업이 다 있어요. 이제 사운드 하는 친구고 파인아트랑 사운드 하는 친구가 있고 또 패션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거에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그런 다양한 관점이 있어야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렇게 모여서 셋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서 그러면은 지현님은 그 팀으로도 작업을 하시고 개인으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아, 네. 보통은 이제 제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던 포트폴리오를 보고 일을 주시니까 보통 제가 받아서 이제 같이 분배해서 일을 하고 뭐 그런 느낌. 뭐 사운드 필요하면은 사운드 작업자한테 좋다. 맡기고 이런 식으로. 어디서 유학하세요? 팀원분들은? 둘 다 런던에서 유학을 하는데 영국으로. 네. 그러면은 그 제가 주로 많이 봤던 거는 막 인스타나 이런 데서 많이 본 거는 그 아이돌들이나 가수들 그 뮤직비디오의 VFX 같은 것들 그런 거 많이 보긴 했거든요. 아, 네네네. 그쪽 위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야 쪽을 많이 작업을 하시는지. 네, 보통 뮤직비디오 위주로에 있는 시각 효과들, CG들을 이제 저희가 만들고 뭐 특수효과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뭐 뮤직비디오 아니더라도 그런 게 쓰일 수 있는 데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광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대 영상 같은 경우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들의 그 이펙트나 효과, VFX 위주로 이렇게 하시나요? 그런 아예 그 영상 자체를 또 제작하거나 하시기도 하시나요? 저희는 짧은 홍보 영상 뭐 10초 이내나 그런 거는 저희가 제작하는 경우 많은데 근데 보통은 저희가 합성 단계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후반 CG 단계에 참여를 해서 사실 이제 편집이나 기획 단계는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 후반에 VFX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AI 이전에 있는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후디니로도 이렇게 하고 뭐 누크도 이렇게 사용하고 특히 방송 쪽이니까 그런 작업자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작업도 먼저 하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3D를 뭔가 만들어서 이게 전문적으로 그 3D 실무하는 사람들 협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블렌더 3D라는 툴을 썼었는데 이제 업계 표준은 시네마 4D였거든요. 저는 시네마 4D를 못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는 개별 씬에 뭔가 아트워크를 만드는 일 그래서 후디니처럼 파티클을 만들어서 합성한다 수준의 그런 실력이 되지도 않았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쪽 이전에 VFX 쪽을 뭐 그런 업계 표준 툴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으셨는데도 그 AI를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니까 피드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속 작업을 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뭐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하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피드백을 들어보면 뭐 장점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을까요? 확실히 일단 금액적인 차이죠. 일단 왜냐면 진짜 후딘이나 이런 거를 뭐 외주를 맡긴다고 했을 때 진짜 몇 초도 안 되는데 거의 엄청나게 많은 비용 진짜 10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AI는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뭐 그렇기도 하고 시간적으로도 엄청 유리한 것 같고 대신에 단점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의도대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 기획이랑 어떤 연출 방향이 그러니까 AI를 했을 때 표현할 수 있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맞았을 때는 오케이 해서 들어가는 거고 근데 무턱대고 받았다가 안 되면 진짜 약간 네네. 하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작업보다 작업이 되냐 안 되냐 판단하는 거. 보통 저도 이제 AI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원저들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클라이언트 분들이 네. 이게 되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답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해봐야 안다. 그러면 해보고 알려줘라. 이러면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거니까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판단하실 때 일단 되는지 안 그래도 되는지. 딱 한 절반 정도는 저희가 뭔가 했던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연출들이. 그래서 판단이 되긴 해요. 이제는 뭔가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는. 근데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럴 때는 안 될 수도 있다. 얘기하고 차선책을 몇 개 좀 가져오는 편이에요. 뭐 비슷한 이펙트 같은 네네네. 거를. 뭔가 이게 이거는 가능할 것 같다. 정도를 가져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할 시간 자체가 없으면 보통은 안 된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된다고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VFX 중에서 뭐 제일 대표적인 같은 게 뭐 불이나 뭐 네. 연기, 스모크나 이런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이 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많이 하시다 보니까 노하우도 많이 쌓였을 것 네. 같고 그래서 그럼 판단도 더 잘 되실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그 명확한 단점이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노하우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컨트롤을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를 뭐 어떻게 하시는지 뭐 툴 같은 것도 뭐 사용을 하신다면은 그런 거에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는지. 연출 자체가 뭔가 그 시뮬레이션이 아무런 단서가 없이 이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 달라. 이 시뮬레이션이 살아있는 것처럼 해달라. 하면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뮤직비디오는 보통 그 그러니까 촬영본을 기반으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뭐 AI 크리에이터나 뭔가 그냥 제로에서 만드는 그런 컨텐츠랑은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난이도가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유도가 좀 더 좁은 거죠, 연출에. 그렇죠. 거기 맞춰야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텍스트 투 비디오부터 그러니까 인풋을 뭐 넣느냐 다 다른데 어쨌든 뮤직비디오 작업은 거의 이미지 투 비디오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좀 명확한 것 같고 대신에 뭔가 짧은 임팩트가 있고 물체가 변한다까지가 되게 좀 유리한 연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체가 변한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자가 있으면 의자가 뭐 의자 형태의 스모크로 이렇게 날아간다거나 약간 그런 거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AI를 사용할 때 트랜지션 형태로 이제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자가 뭐 있다가 의자가 스모크로 변해버리는. 네. 그래서 그러면 스모크로 변했다가 이제 그게 스모크가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스타트 엔드 프레임을 많이 쓰시나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스타트 엔드 프레임 많이 쓰고 좀 유체를 잘 표현하는 클링 AI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모델. 주로 그런 거죠. 저도 그 엔터 쪽은 잘 모르는데 뮤직비디오들을 촬영을 했으니까 그 뭐 뒤에 깔리는 이펙트라든지 뭐 그런 게 많지 않나요? 합성해서 들어갈? 네,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진짜 AI가 좀 점점 쉬워지면서 간단한 거는 웬만하면 요새는 또 프로덕션 안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죠. 어려운 거를 좀 많이 주로 이제 주시는데 얘들을. 근데 그런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하나가 합성. 그러니까 뭐 카메라 무빙을 살리면서 어떤 그 뒤에 효과를 까는. 근데 또 앞에 이제 군무나 이런 것들은 살아야 되고. 네, 그런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펙트가 카메라 돌아가는 것까지 그것까지 해서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러면? 사실 뭐 이제 기획 단계에서 카메라 무브먼트를 최소화해서 그냥 그걸 뽑은 걸 에셋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비디오를 그대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비디오 투 비디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미지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뒤에 있는 것까지 AI가 추론을 해야 되니까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퀄리티가 떨어져도 되는 연출이나 아니면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감독님이나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인지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비디오 투 비디오도 그 클링으로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니 저는 컴퓨아이라는 이제 어떤 플랫폼 안에서 비디오 투 비디오 모델을 써서 하는 경우도 있고 런웨이라는 플랫폼도 쓰고 클링도 요새는 좀 쓰는 것 같아요. 클링도 요새 좀 잘 나와서. 그렇구나. 네. 그 컴퓨아이를 컴퓨아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저도 그거를 계속 쓰다 안 쓰다 하거든요. 네. 분야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VFX 쪽에서는 의미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그게 좀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아, 그만큼 하고 쓸 가치가 있냐 없냐 보통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사실 그거를 실무에서 쓸 만큼의 제가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면 할수록. 근데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거기에 필요한 워크플로우랑 로직을 짤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빨리빨리 쳐야 되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맞아요. R&D를 완벽하게 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랑 스터디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진짜 약간 좀 그 개발자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정말 잘 쓰시는구나 느꼈어요. 좀 컴포지팅이라고 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원본의 어떤 특정 영역을 비디오의 특정 영역을 살려서 그 부분만 바꾼다든지 할 때 좀 컴퓨터를 좀 유리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를 특정하는 모델을 써서 뭐 영상 안에 있는 컵이 움직인다면 그 컵만 이렇게 키를 따주는 AI라든지 그거를 이제 바꾼다든지 뭐 그렇게도 쓰시는 것 같고 되게 사실 활용 방안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걸 R&D 할 시간이 이제 프로젝트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저는 잘 못 쓰는데 네. 그래도 그걸 쓸 줄 아는 거랑 못 쓰는 거랑 엄청 그 경쟁력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네. 이거를 파야 될까? 저는 작년 좀 생각을 하다가 컴퓨터를 VRAM 높은 걸로 그때 뭐 RTX 프로 6000인가? 무슨 96기가 그게 나왔다고 해서 와 이거를 해야 될까? 좀 그 갈림길에 서 있다가 근데 그 GPU만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거를 맞추고 뭐 하려면은 한 2천만 원 정도는 견적이 나오는 건데 지금 컴퓨터 값을 보면은 그때 샀으면은 훨씬 이득이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지금은 뭐 말도 안 되게 올랐으니까. 근데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게 이게 R&D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R&D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그거다고 저거를 한번 직원을 둘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컴퓨터에 잘하는 사람 찾기가 또 힘들고 진짜 힘들어요. 예, 그만큼 인풋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간간히만 지금은 5070 Ti를 샀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걸로 하면서 그 맵을 따주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맵을 따줘서 그래서 말씀하신 그렇게 잘 쓰시는 분들은 그 비디오가 뭐 한 몇 초가 있으면은 그 특정 구간을 따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을 컴퓨터에서 다시 생성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맵 딴 거를 다른 툴에 넘겨가지고 뭐 사용을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나요?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진짜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 도움을 좀 받아서 했었는데 컴퓨터 안에서 이제 이제 완이라는 모델을 써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달리기 하는 인물이 있을 때 로고가 보이면 안 되는데 이제 브랜드 로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없애주세요 인 거예요. 이제 클라이언트 요구. 그럴 때 이제 뭐 여기 마스킹을 따서 이 영역을 변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달리는 영상의 로고 쪽을 트래킹을 해가지고 딴 다음에 리무브를 하는 거죠. 그게 잘 되나요? 매치가? 사실 뭐 완전 100% 깔끔하게 된다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눈속임이 가능할 정도로. 근데 이거를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하나하나 따고 있으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 워크플로우가 구성이 돼 있으면 그렇게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그런 뭐 완이나 이런 신 모델들도 계속 나오고 해서 그 환 이미지 에딧 정도의 그것도 네네네. 종종 저도 썼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쓸만한 것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가장 컴퓨터의 그거는 일단 로컬로 돌려야 되는 거? 근데 그 클라우드도 이제 나오긴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클라우드도 나오기는 해서 그것도 있고 예전에는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별로라고 해야 되나? 구성을 좀 하더라도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점점 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크게 그렇게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AI 툴은 컴퓨터이랑 이제 그 웹 기반 툴들이랑 이렇게 나뉘는데
그 R&D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부담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그게 진짜 잘하시는 분들 보면 좀 벽도 느껴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또 계속 하려면은 아예 또 그걸 파야 되는데 네, 예,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작업을 그러면은 예, 넘어가기 전에 엔터 쪽 작업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뭐세요? 사실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이제 폭죽 타임이라는 뮤직비디오를, 폭주. 네, 폭죽 예, 타임, 폭죽 타임. 네, 이승윤의 폭죽 타임이라는 음, 뮤직비디오 제작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네네. 거의 이제 AI로 처음 이제 아, AI VFX 비중 있게 들어간 처음 쓴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네. 언제 작업이에요? 24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좀 됐네요. 네, 예. 좀 됐어요. 근데 많이 없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AI VFX라는 그쵸, 개념이. 예, 그쵸. 그런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제 인스타그램 보시고 뭔가 같이 해보자 하셔가지고 오, 저는 되게 감사했죠. 그러니까 감독님이 되게 아날로그한 감성으로 되게 잘 찍으시는 분인데, 오, 근데 그런 아날로그한 질감에다가 이제 네. AI라는 좀 신기술을 입힌 거죠. 어, 근데 그게 되게 좀 비주얼이 좀 새롭고 되게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하는 과정들이 어떤 거를 표현하셨어요, 거기서? 뭐 이제 뮤직비디오가 이제 폭죽 타임이다 보니까 폭주. 폭죽 타임이다 보니까 네, 펑펑 터지는 이런 비주얼들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되게 이제 영상 자체는 아날로그 필름처럼 음, 그런 식으로 찍힌 것 같고, 음, 거기 안에 AI로 만들어낸 비주얼들을 집어넣는 거. 그땐 콤피와이랑 이제 런웨이 이런 툴을 좀 많이 사용했거든요. 네. 그런 게 되게 이렇게도 섞일 수 있구나. 음,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좀 가능성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어, 아, 이게 되는구나. 물론 감독님이 좀 이렇게 너무 잘 버무려 주시고 하셔서 네. 정말 잘 나온 것 같은. 그 폭죽 타임은 작업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었어요?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작업했. 좀 음, 그래도 길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다른 작업들도 막 여러 개를 같이 하시니까, 네. 그죠? 예. 다른 작업은 그래도 다 한 달 안에 예. 거의 이제 끝나는 음, 일들이 많아서. 네. 근데 그 페이머스라고 하는 올데이 프로젝트 뮤비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건 좀 되게 길게 했어요. 이제 얼마나? 한 3, 4개월 했던 것 같아요. 오, 되게 길게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 볼 수 있어서. 네. 그 좀 보통 호흡이 짧죠? 엄청 짧은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를 원하세요? 보통 그 의뢰를 하실 때 기간을 뭐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 있잖아요. 이제 보통은 기획부터 뭔가 CG 기획부터 같이 들어가면 좀 네. 길게 주시는데, 음. 이제 보통은 후반 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다 뭔가 기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이 부분 이 실장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한 3주에서 한 달. 3주에서 한 달. 네. 근데 정말 다트하면 한 2주, 1, 2주도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 분량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그래도 한 7컷에서 10컷 정도 7컷에서 10컷. 오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많이 들어갈 때는 20컷 들어가는 경우. 그 컨펌 되는 과정이 좀 많지 않나요? 네, 근데 AI 플로우 특성상 이게 이미지가 컨펌이 되면 이제 영상을 들어가는 편이고, 네. 예를 들면 영상까지 다 했는데 이거 약간 이 부분 수정이 박스 안 하나 되니까. 바꿔주세요 이러면은 사실 이미지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그거를 네. 미리 좀 사전에 말씀드리고 이거 이미지 컨펌되면 네, 수정 네. 힘들다라고 네. 하고 이제 1차, 2차를 그렇게 나누는 편이에요. 이미지랑 영상 나눠서 컨펌을 하는 편. 계속 수정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저희 퀄리티를 내려면 네. 수정 계속 하면 안 됩니다. 어, 뭐 수정을 계속 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해요. AI 작업이고 그게 강점이니까 최대한 저는 그래도 하거든요, 수정을. 네네. 그냥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AI 작업 뭐 그러려고 사실 맡기는 것도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처음부터 돌아가는 수정은 좀 자제를 하려고 하는 편. 그거는 이제 3D 수정보다 더 힘든 그런 그쵸. 느낌이니까. 예. 아예 새로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거를 혹시 좀 정하세요? 수정 횟수 제한. 사실 저는 정하지는 않아요. 네. 그게 정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하는 순간 저는 일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뭐 저도 최대한 뮤직비디오나 뭐 크레딧 들어가니까 최대한 잘 나오면 좋겠다 그쵸. 이거였어서. 예. 대신에 이제 수정 횟수를 정한다기보다는 일정 횟수가 넘어가면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여기서 더는 안 된다. 그럼 보통 알겠다고 하시나요? 이제 그거는 설득을 제가 잘 하면
근데 이제 AI랑 한 번도 이게 워크플로우 같이 안 해보셨던 분들 모르실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맞아요. 요것만 없으면 되는 건데 왜 안 돼? 약간 이런 경우도 많고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랜덤하게 나오는 그런 연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부만 깔끔하게 해주는 건데 왜 안 돼? 약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초반에 이거를 잘 얘기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엔 그래도 보통 많이들 아시죠? 네, 점점 요즘 알아가시니까. 네, 좀 많이 그래도 개선이 좀 된 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초반에 그게 좀 힘들잖아요. 이게 네. 거기도 좋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나도 좋게 나왔으면 되는데 그 수정이 끝이 안 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보면은 거기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이게 그렇게 다시 해야 되는 건지 몰랐다.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던 기억이 나네요. 재훈님 여기 있는 거 말고 막 더 하고 싶은 얘기나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나중에 유명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저희 채널이. 아니 막 뭘 하고 싶다라는 건 없긴 한데 약간 그런 오해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AI 작업할 때마다. 오해요? 네. 네. AI로 다 했다. 아, 딸깍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그런 분들, 그러니까 뭐 아이돌 작업을 하게 되면 아이돌 팬덤의 반응이 무조건 있으니까. 특히 한국은 좀 많이 너그러운 편인데 이제 네, 해외 맞아요. 팬분들은 이제 좀 저예산으로 했다라는 인식이 엄청 강해요. AI 작업. 근데 사실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 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그런 이미지 기반 작업들은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합성도 들어가야 되고 뭔가 조건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는 좀 그 3D나 전통적인 기술을 대체한다는 느낌보다는 그 AI 비주얼로만 할 수 있는 강점을 좀 많이 살리고 싶어요. 그런 스타일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는 편이라서 네. 오히려 더 걸리는 작업이 많다라는 오해를 좀 풀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AI만으로 한다기보다는 좀 다른 요소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미지 편집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그 만들어진 영상들을 잘 편집하고 네. 고정하는 기술이 좀 더 거의 한 1대1로 이 비율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AI만 잘해서는 그러니까 뭐 잘 뽑기만 해서는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죠. 그런 툴이나 이런 것들 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그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 그 AI 작업 그 워크플로우를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수정하는 그런 것들을 네. 좀 뭐 포함해서 예를 들자면 거기서 이제 그 영상을 주시면 뭔가 바뀌어야 될 어떤 원본 스틸컷을 저희가 거기서 뽑아서 그 스틸컷 자체를 뭐 사람한테 털이 나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AI로 이제 털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털이 났을 때 첫 프레임과 털이 난 프레임에 뭔가 그 어떤 연출을 할 거냐에 따라서 털난 이미지의 레이아웃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레이아웃 배치나 아니면 색상, 뭔가 디테일한 뭔가 주변 디테일들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AI로도 많이 하지만 포토샵을 좀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영상을 뽑았을 때 그 뽑은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러니까 원본 영상에 어떻게 붙일 건지 속도는 몇 배를 해서 할 거고 붙었을 때 그 약간 AI가 이제 모션을 이렇게 쭉 리니어하게 뽑아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시작하고 끝이 있어요. 대부분 항상 뭔가 이제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멈춰요. 맞아요. 근데 그런 속도감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플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프레임 단위로 잘라서 뭔가 삭제할 건 삭제하고 한 프레임씩 좀 보면서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뮤직비디오에서는 이런 연출 같은 게 스무스하게 흘러가고 그렇게 주는 뭔가 감동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조금 속도 조절하는 거 그런 거 엄청 작업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구간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 하나 뭐 클립이 뭐 5초라고 친다면은 거의 처음에는 좀 멈춰 있다가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앞에를 좀 자르고 그리고 중간에도 말씀하신 대로 모션이 리니어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보시면서 구간으로 막 속도를 조절하고 그렇게도 하시겠네요. 네, 보통은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정 안 나올 때는 이제 AI 영상물에서도 또 잘라서 그걸 또 생성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그러니까 AI 영상물에 있는 하나 프레임에서 또 생성해서 하신다 말씀이시죠? 네, 약간 액자형 구성 느낌으로.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뭔가 노이즈가 끼고 퀄리티는 안 좋아지긴 하는데 정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모션감을 맞추는 편. 맞아요.
그러면 그 트랜지션 같은 것도 그 아예 트랜지션처럼 효과가 있게 생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매뉴얼로 트랜지션 넣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매뉴얼로 넣는다는 게. 네, 트랜지션을 예를 들어 클립 2개가 있으면은 네. 그 사이에 그냥 기본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쓰시나요? 네. 트랜지션? 그런 네. 경우도 연출에 따라서는 그게 더 쉬운 방향일 수도 있어서 맞아요. 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를 쓰세요? 저희는 프리미어를 써요.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트를 썼는데 네. 이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를 쓸 만큼 컴포지팅을 저희는 많이 하지 않아서 오히려 프리미어 프로로 거의 다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가벼운 툴. 플러그인 같은 것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나요? 네. 플러그인 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블러라든지 약간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먹이거나 뭐 시각 효과를 AI가 못 채워주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그 2%를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서 이제 컨펌이 되고 안 되고 하니까 네. 그런 꼼수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그렇게 작업을 하셔서 하신 것 중에 이거는 진짜 잘 나왔다 하는 그런 거 하나 있을까요? 제일 잘 나왔다 이런 거 중에. 일단 아트워크적인 거는 네. 스트레이키즈 신선노름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신선노름. 네, 그 용을 저희가 디자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용 디자인 기획을 이제 거기서 주시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좀 더 구현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용에 있는 비늘이 이제 도깨비 얼굴의 형상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이제 그걸 더 이제 고도화시키는 거죠. 그게 되게 잘 나왔어요. 이게 용인데 또 수묵화 질감의 용이어야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수묵화가 3D화가 된 수묵화 세상에 들어간 곳에 있는 용이 표현이 돼야 돼요. 특이하다. 그래서 뭔가 이게 움직일 때도 수묵화가 물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연기 표현이 돼야 되는 그런 요청사항들이 되게 있었어요. 되게 어렵게 들리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AI의 강점을 되게 잘 살린 아트워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고 하는 과정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어떤 거를 지으면 또 어떻게 다르게 나오고 이미지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이 또 다르게 나올 수 있구나 네네. 또 느꼈고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면 반대로 제일 일단 보내야 돼서 보냈는데 그건 좀 별로였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특수효과의 개념이랑 많이 멀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실사로 찍는 게 더 쉬운 뭐 예를 들어 그냥 그런 경우 있죠. 얼굴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사실 그냥 찍으면 되는 건데 이제 AI로 생성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런 엄청 디테일하고 슬로우 모션 한 느낌은 어려운 거죠. 이게 중간에 뭉개질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고 자연 현상을 타이밍에 맞게 뽑아야 되는 것들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번개가 리듬에 맞게 뭐 빵빵 하는 순간에 탕탕 쳐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정말 한 번에 뽑을 수가 없는 지상이거든요. 네. 그런 건 그냥 3D로 하는 게 그러니까 더 나았던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이게 AI를 뽑기가.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저도 몰랐으니까 이게 안 될지 그래서 하면서 좀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데 안 되는 건 입에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럼 얼마나 되셨죠? 그 AI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신 게? 이제 거의 한 1년 된 것 같아요. 1년, 작년 초에 제가 3D VFX 팀을 나와서 혼자 하겠다 해서 하는 거라서 3D VFX 팀 계셨을 때보다 많이 증가하셨죠? 그러니까 뭐 의뢰나 이런 것들이. 네, 엄청. 그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그때도 이제 메인으로 받아오시는 분, 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고 거기에 있는 거를 저희가 받아서 파트로 참여하는 느낌이었는데 AI 쪽으로 이제 일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뭔가 이쪽 비중을 좀 더 늘려야겠다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정말 뭔가 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났다의 느낌보다는 좀 판이 엎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정도로? AI를 안 쓰면 제작이 안 된다 정도의 그런 예산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퍼런스가 많아졌고 그쵸. 그리고 사실 CG에 쓸 돈을 아껴서 뭔가 그 멤버들 의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되게 AI가 주류로 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게요. 계속 그러면은 이제는 거의 뭐 따로 영업을 안 하셔도 계속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영업을 한다라기보다는 사실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영업인 것 같아요. 보고 연락을 주시니까 거의 모든 작업이 다 그 게시물
보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이제 그게 또 레퍼런스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잠은 잘 주무세요? 제가 지금 못 자는 시기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조절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좀 걸러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저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단 하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왜냐면 좀 업계가 되게 바쁜 업계다 보니까 그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걸 좀 줄여가고 싶어요. 약간 주체성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나서 천천히 좀 바꿔가려고 하고 있어요.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그때 저희 지난 학기 때도 거의 뭐 항상 노트북 그걸로 하시다가 네, 금지까지 당하시고. 네, 대응당요. 그런 밸런스 맞추는 게 되게 어려운데 좀 이제 틀이 잡히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떻게 그런 뭐 시간 매니징이나 아니면 작업이랑 또 작업을 뭐 다른 작업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막 한다고 해서 효율이 또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조절을 하시는지. 이게 타임라인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계속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를 깨달아 버린 것 같아요. 이게 그 이미지에서 나올 수 있는 잠재성이 한계가 있고 그거를 빠르게 판단하는 해야 이제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면 빨리 타협하고 다른 이미지로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연출을 하든지 그게 좀 꿀팁인 것 같아요. 몇 배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것 같고 빠른 판단. 네, 빠른 판단 필요하고 이 일 자체는 뭔가 사실 거절을 이제 못 하는데 저는 잘 그래도 점점 뭔가 거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 스타일이 안 맞는 거는 이제 조금씩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뭐 해오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AI로 좀 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요청할 때 말씀하실 거예요. 뭐 아니 저희가 뭔가 챌린지 했을 때 재밌을 만한 것들은 오히려 받는 편인데 그냥 뭔가 다른 팀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좀 덜 받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싶다. 네. 왜냐면 그 방향성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지금도 사실 정말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많이 주류로 이제 물론 작업자들도 되게 많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뭔가 그냥 VFX 대체하는 느낌으로 가서는 저희는 살아남을 수 없다 판단을 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섞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거 위주로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일이 좀 쳐내기 힘들 정도로 막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팀을 그 규모를 키우는 것도 생각을 뭐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예, 저도 막 할 때 지금 빨리 직원 고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냥 기존처럼 규모를 막상 키우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신 건지. 저도 약간 그런 생각. 왜 이게 크다고 그 인원수만큼 효율이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저는. 너무 리스크가 큰 것. 인원을 한번 뽑는 거는 어쨌든 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부담이죠. 그런 게 또 퍼포먼스가 안 나오게 되면 약간 곤란해지는 상황도 생기고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그냥 오히려 소규모 유닛 형태로 차라리 다른 팀이랑 뭔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간다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건 또 괜찮겠네요. 이렇게 엄청 뭔가 빠른 대응이 필요한 분야, 특히 엔터업계에서는 저는 무리하게 늘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신에 제가 뭔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약간 이런 걸 많이 확보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직원을 좀 사실 그래서 대학원도 다니고 있는 거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장기적인 그런 프로젝트 학교나 아니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는 게 저희가 이제 더 재밌는 실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그때 목표에 맞게 좀 더 충원을 하지 않을까. 좀 찾으셨나요? 저는 사실 찾진 않았어요. 일단 졸업장부터 따보고 그때 생각을 하려고요. 저는 약간 학생분들 위주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뭐 이걸 전문적인 스킬을 배우지 않더라도 배우면서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을 데리고 하고 싶고 그래서 학교에
쪽에다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학교에 사무실을 차리다든지 연구실을 이렇게 해서 네. 학생들이랑 좀 같이 이렇게 팀으로 네. 작업을 하려는 그런 네. 네, 뭔가 R&D를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 교육 쪽을 좀 오래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네. 그전에는 뭐 3D 교육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거의 다 그냥 AI 쪽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선행돼야 되는 스킬이 많이는 필요 없잖아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네. AI가 자기 뭐 감각이나 아니면 오히려 다른 분야 하던 것들이 이어져가지고 맞아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 대학생 분들이나 어린 분들이 그 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확률적으로 막 몇십 명 이렇게 하면은 짧은 그뭐 특강 같은 거를 해도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젊으시면 그 확률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그런 발상 자체가 좀 다른 것 예,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또 취업을 희망하고 그런 사람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면 AI 나도 이제 좀 해볼까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뭐 젊은 사람 아니더라도 나이가 있으신 분도 전화하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네. 재현님도 되게 그 젊은 나이시고 몇 살이시죠? 저는 올해 이제 28살. 야. 그래서 한번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아, 있을까요? 약간 일단 재밌는 거, 자기가 재밌는 거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미가 없으면 아무리 뭔가 한다고 해도 거기서 이게 뭔가 경쟁력을 갖추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특히 지속하기가 네, 힘드니까. 요즘 시대에는 유혹의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흥미가 있고 이렇지 않으면 억지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 엄청 재능이 있는 거 아니면? 예를 유혹이라고 들어서 하시면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일을 한다고 했는데 흥미없는 일을 하는데 아 이거 해야지 하고 그냥 계속 쇼츠 보고 그래서 이런 미디어의 유혹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은 세대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진정성 있는 일이 아니면 진짜 더 힘들겠다. 몰두하기 힘들다. 네네네, 몰두하기 힘들다. 특히 크리에이티브 분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면 아웃풋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맞아. 잘 그런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고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속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동기부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돈도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뭔가 생활비도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이라도 버는 재미가 있으면 네. 그것도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돈이 되는 분야를 잘 보는 거 되게 좋은 거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잘하는 걸 어떻게 돈 벌 수 있는 걸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네. 그 분야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왜냐면 돈을 벌어 놓으면은 개인 작업이랑 이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재투자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있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아트를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많이 보시나요? 쇼츠나 네, 릴스 저는 같은. 네. 거기에 갇혀버리죠. 저도 고민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사실 자주 지워요. 네. 그래요. 다시 깔고. 네. 근데 또 거의 DM으로 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메일 주소를 써놔도. 일을 그걸로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거를 딱 틀자마자 이게 영상이 나와버리니까 그거 보다 보면은 또 시간이 또 가버리고 그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또 아예 안 볼 수도 없어. 이것도 트렌드도 좀 봐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재원님한테 AI란 뭘까요? 약간 좀 증폭을 해주는 역할인 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AI의 자아가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해 준다도 있겠지만 얘가 지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클라이언트 작업을 할 때는 그 클라이언트의 의도와 내 의도가 이렇게 딱 맞아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 얘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상업이랑은 좀 이렇게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또 의외의 결과를 낼 때도 있고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고마운 거죠. 저는 이게 없었으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엄청 수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뭐 비슷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 AI 우리 그래픽 툴들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하고 오늘 한 얘기가 다 그런 건데 작업 외에도 AI를 많이 쓰시나요? 네. 이런 그래픽 툴 외에 다른 AI 툴도 쓰시는지. 네. 일단 그 대화형 AI, 챗GPT를 네. 진짜 거의 맨날 쓰는 것 같고
그냥 일상에서도. 네, 일상에서 그냥 네. 써요. 이게 어떨 때 많이 쓰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이제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답변을 할 때, 예. 뭐 신년 인사나 이게 너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해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쓰거나 아니면 그러면 그 신년 인사를 해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하죠. 네, 뭐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제 글을 써야 될 때 큰 틀을 짜야 되는 거. 이제 내가 어떤 흐름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 지금 인터뷰 같은 것도 뭐 예를 들어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질문을 다 넣는 거죠. 나라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 시간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진짜 일상 막 개인적인 것도 쓰세요? 네, 개인적인 것도 좀 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좀 애매한 것들, 그러니까 약간 궁금한 거 있을 때 좀 물어보고, 뭐 예를 들어, 내가 너무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죠. 이제 내가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아니더라도 뭐 이 사람한테 이런 말투로 쓸 건데 이게 어때 보여?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좀 무례해 보이진 않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좀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정제를 해주나요? 네,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아니야 이러면 그래 하고 저 고쳐주면은 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한 3년 후에는 지금 그 재현님이 3년 후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작업을 그때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 생각에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이게 뭐 사실 저 작년에만 해도 이걸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막 그렇게 예측은 되지 않는데 비주얼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라 시각적인 거를 할 것 같은데 작업 이외의 것도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뭐 기획이나 이런 것도 사실 지금 또 막 핫한 게 AI 에이전트가 되게 많이 핫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내가 하는 이런 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걔가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에이전트 좀 사용하고 계세요? 저 요새 좀 배워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잘못 쓰면 무섭겠다라는 것도 있는 게 막 지가 알아서 문자 메시지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저도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게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제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 정보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나처럼 그래서 이제 행동하는? 저처럼 제 2의 저를 만드는 거죠. 굉장히 가능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시나요? 지금? 뭐 막 상용화되진 않았죠? 네,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잘 되고. 재밌네요. 네, 뭐 오늘 재현님 나와주셔서 아. 감사하고, 저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